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저는 마방 취재기자고요. 한대간의 음란패설 시즌2 일요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함께 광고로 갑니다.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700m. 육경주입니다. 앨범 원더풀 이브는 오파필의 장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변화도 혼전화 중에 한 발이에요. 의외로 선유권의 전개도 한테는 맡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1번 놓고 4번, 7번. 7번 대변화 접전입니다. 1번, 7번, 3번.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한번 대군 재팬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얘는 컨디션이 좀 올라왔어요. 6번 문학드나미가 멋진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걸으면 회복해왔기 때문에 번을 놓고 1번, 3번. 6번, 3번, 1번. 네, 광고 보셨고요. 아직도 낯설다 이게. 잘하겠죠. 혼자서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은 더 풍성해졌는데 저는 아주 괴로워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토요일 방송을 1시간 넘게 찍고 했기 때문에 많이 몸 좀 지쳐요. 일요일 경마는 큰 대상 경주도 하나 있고 또 부산 경마까지 다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도 좀 조급하긴 한데 그래도 뭐 취재를 갔다 왔던 얘기 아니면 경주마다의 능력 얘기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만 간사한 건 아니고요. 몸도 그런 것 같아요. 몸도. 제가 이제 방송 한 달까지 쉬고 열심히 좀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티는 안 나지만 제가 체중이 한 8kg 정도 뺀 것 같아요. 갑자기 뺀 건 아니고 꾸준하게 뺐는데 확실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안 맞던 옷도 좀 맞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패턴대로, 그러니까 운동하던 대로 운동을 못하면 한 2, 3일 그렇게 룰이 깨지잖아요? 그럼 몸이 또 안 좋아져요. 참 신기합니다. 평생 운동 안 하고 살았던 놈인데 한 몇 개월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패턴에 또 맞아 제대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좀 편해졌기 때문에 방송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몸 관리 제가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몸 안 아프시고 우리가 나이 한 80 먹고 90 먹고도 경마장에 나와서 배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체력 관리도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한대건의 승부처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될지 또 요거 처먹을지 모르겠지만 258 11경주고요. 258 11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 볼까요? 일요일 경마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일단 안말 경주로 짜여져 있고요. 안말들만 나와 있죠. 안말들만 나와 있는데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실전을 치러본 마피들이 의외로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10마디를 보다는 그 안에서 좀 결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일단은 한 3마리 정도 콰이어트 아들 독보천하 그리고 싶으면 거센질조 이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이렇게 3마리 충마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내용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콰이어트 엔젤은 8월달 경주 이후에 9월달까지 양호지 근육통이 있습니다. 이제 경주를 뛰어나면 근육통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주기가 좀 약간 길어진 것 같고요. 약간 밀기는 하지만은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네, 꾸준히 밀어줘야지만 이렇게 뛰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송재철 기술을 만나보니까 그런 불안감은 없어졌습니다. 말은 더 나아졌다고 하고요. 조교 때도 그 당시에는 좀 어린 티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좀 벗어나면서 더욱더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콰이어트 아들은 분명히 데뷔전 때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6번 독보천하도 마찬가지죠.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던 게 맞아요. 당시에도 안말 경주 편성이었었고 당시에 천둥여울이 워낙에 빠르니까 선입권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승선 앞에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무뎌진다?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마필은 조제력 기수의 설명으로만 따지자면 선행을 가는 게 더 낫다고 해요. 선행을 가는 게 조금 더 마필 뛸 수 있는, 더 나갈 수 있는 걸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조기 상태는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지난 정도의 상태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천마타를 위해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조제력 기수가 그만큼 이 마필을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안 될 것 없고 10번 거센질주도 문세영 기수 위너블루라는 마필과 함께 뛰었을 때의 경주의 내용을 보면은 인상적이었었죠.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곽 게이트라는 게 불리하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마필은 뭐 발주보다는 중속으로 끌어올려서 마필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이 더 나아요. 또 문세영이라는 등짝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외곽에서 조금씩 이제 추격전을 벌리다가 막판에 힘을 한번 딱 몰았으면 문세영이도 그런 거 상당히 잘하죠. 그래서 이 거센 질주라는 마필도 그 당시에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경주의 복귀라든가 경주의 정규 조건으로 본다면 이 10분마 거센 질주가 가장 유리한 경주 우승 후보마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10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두 마필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이제 복병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주행거상 모습이 좋았던 마필은 스터닝 한센이에요. 한센의 자마들답게 순발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문제는 선행을 나서서 뛰는 경주력이었기 때문에 이건 검증은 돼봐야 되죠. 뭐 발주가 아주 빨랐다고 볼 수도 없고 또 6번과 독보천하가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모래를 맞았을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페더럴검도 있어요. 이거 주행검사 3회 만에 이제 주행검사를 2번 3회 만에 합격한 건데 계속 불합격되고 뭐 이렇게 아침이 있었는데 주행검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걸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을 쓰고 있는 구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라고 한다면 갈 길이 멀고 상금을 빨리 벌어야 된다고 봤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 보편감으로는 차라리 이 1번 페더럴검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간단한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경마는 끝나기 전까지는 뭐 항상 간단한 게 아니니까 조합자 한번 볼까요? 네. 출전마 인기도가 1경기 페더럴검은 별로 안 잡혔고 콰이어트 아델 독보천하 10번 거센질주 이 독보천하가 충분히 잡혔네요. 선행을 가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죠. 근데 띵 경주의 내용만 보고 보면은 10번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세 마리 하필 인기 하필이 하는데 1, 2, 3위를 나눠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10번이 낫다. 6번과 독보천하도 뭐 나쁘진 않지만 10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경기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들을 만나고 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지 마시고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얻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러더라 그럴 것 같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잖아요. 그 기수의 실명은 뭐 조재로 송재철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만나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기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방송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난 인기 예상가가 아니야. 나는 소수의 사람들만 좋아하나 봐. 내 얼굴이 좀 재수없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런지. 나도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아씨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잘 맞춘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설금은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풀방향이 많아요. 지금 선전했던 마피들을 한번 골라보면 일단은 10번마 다이나믹 킹 커밍 12번마 브레이브 퀸 이런 마피들이 입상을 하면서 데뷔전 때 데뷔전이야 뭐 두 번째 경주에서 입상을 하면서 아마도 인기권에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마피들이 능력이 있느냐라고 평가해 봤을 때 저는 깨질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서 이번 경주 승부처로 삼게 된 겁니다. 문학 탭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게 인기를 부상을 했네요. 다이나믹 커밍과 뭐 브레이브 퀸 뭐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이 세 마필이 모조리 다 깨져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죠.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필들을 조교한 기수들도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대건 이번 경주를 중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중배당. 이거 한번 노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축마로 놓는 말은 이 중에 없어요. 요 세 마리 중에 한 대가리 축은 없습니다. 그럼 충분히 뭐 복력할 만한 가치가 생겼죠. 자, 한 대건의 축마를 여러분들 안고 가십시오. 제 얼굴의 왼쪽을 보시면 새마을금고 무통장 문자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음성 정보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입금하시고 문자 신청하시고 음성 정보 들어주시면서 이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서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참 애매한 마필들이죠. 사실 애매한 마필들이고 아직까지는 전력의 완성도가 높지 않고 변수 요인이 워낙에 많아요. 일단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20번마 멋진 금성과 바로 11번마 놀부천하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은 멋진 금성이 축이 아닐까 봐요. 꾸준하게 뛰죠, 많이. 편성도 잘 골랐고. 근데 마음속에 자꾸 야, 축마를 놀부신화를 놓고 하는 건 어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주행검사 때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베스트, 굉장한 능력을 가졌구나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곧잘 뛰겠다.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희종일관 바닥이죠. 전혀 붙지 못하는 모습으로 개바닥에 누워있었고 걸음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마필을 마음속에 축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편성이 약합니다. 워낙에 지금 이경주의 편성이 상당히 약하고, 자,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타봤어요. 타봐서 지가 느낌이 안 좋으면 문세영 기수는 어떻게 하죠? 안 탑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문세영 기수는 러브콜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너도 나도 문세영 기수를 태우고 싶어 하죠. 근데 굳이 정말 개바닥에서 꼴찌를 한 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능력이 없나 보다. 그리고 힘이 찰 때까지 다른 기수들한테 돌립니다. 그리고 정작 상금을 벌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죠. 아마도 이거는 이번이 시험을 잣대일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가 일주일 내내 조교를 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말을 만들지 않았느냐. 또 편성이 약하다는 걸 문세영 기수는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여우 같은 기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후미권에서 그렇게 전개했으니까 이 마필이 똥말이다.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또 편성이 워낙에 약하고 선두권까지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문세영 기수가 정말 느끼는 게 없었다면 이 마필에게 저는 안 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탔다고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우리가 경주마의 능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수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생각하고 왜 이 마필을 다시 기승하고 이 마필 가지고 실수를 했으면 만회하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놀부천하 그런 맥락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더비스트는 말이 좀 둔해요. 그냥 꾸준히 밀어주면 올라오는 걸음이 있고 막판한 발도 가지고 있어서 이 마필이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데뷔전 때 발주 나오는 걸 보면 발주가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멀럭이수의 판단이 좀 똑똑하다면 선행할 수 있습니다. 선행.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 마필이 우선적인 관심 막건이 되겠습니다. 5번, 10번, 11번. 이 세 마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았다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로드리스톰은 마방을 옮기고 나서 끝걸음은 있지만 항상 그렇고, 테라스피드 데뷔전 모습 보면 쓰레기고요. 제2M 파이터가 혹시 혼전도가 있는데
그건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조합자 한번 볼까요? 많이 잡혔네, 놀부천. 어쨌든 뭐 이 세 마리가 인기권인데 생각보다 가장 관심을 받는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더라. 근데 정작 그 마필들이 깨져도 할 말은 없는 혼전 경주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현장 컨디션을 본 다음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복병마 위주로 얘기해 줄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인기권의 마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좀 복병마 위주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그게 좋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댓글 달아주시는가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대건이가 인정하는 마필 이번 천둥여우는 축이에요. 여기서 강축이죠. 네, 빠질 수 없는 축이 아닌가. 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게이트 안쪽 질만한 상대들이 아니에요. 그냥 얘는 왔다. 2번은 강축이다. 강축. 프라인키는 매번 그 타락이고 마샤는 늦추입하고 퀸오브 캠프는 팔리는데 결정력이 없고 스마트 파티도 늦추입이고 이건 지난번에 조교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공백기 이후에 아예 꼴찌고 그리고 오늘도 신승태 조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리를 줄여왔다. 네, 지금 1300으로 내려왔죠. 1700 뛰다가. 근데 얘가 가장 지금까지 잘 뛰어왔던 경주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선행이죠. 그러면서 억지로 선행 가서 버티는 그림. 선행 갑니까? 못 가죠. 2번 있으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경주가 다소는 예상이 좀 되고요.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쓴다면 라운 미라클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가 축으로 서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뒤에가 너무 난타선이야. 쓰레기야, 쓰레기. 어떤 마필이 잘 뛸지는 저 역시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퀸오브 캠프인데 이것도 솔직히 경쟁력이 워낙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들어요. 스마트 파티는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네. 이거는 정말 복병입니다. 이게 정말 선두까지 무너져버린 막판 한 발 딱 쓰는 마필인데 최근에 좀 나아졌다고 저는 봐요. 천둥력을 인정하시고요. 이 두 마리 앞에 일단 관심을 가지시면서 4경주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수선할 거예요. 부상경마를 안 해놨기 때문에 4경주 다음에 부상경마죠. 네, 부상경마로 넘어보도록 할게요. 부상경마 1경주 역시나 뭐 2, 3마경주 안마경주로 펼쳐지는 경주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정말 말이 없다. 아니 신마 수급이 이렇게 안 돼서야 진짜 뭐 먹고 살아 부산은. 주행감사 뭐 또 하나같이 안 좋아. 와 정말 짜증날 정도야. 그러면 레몬아이가 좀 더 낫죠. 이거 나은 거지 이게 뭐 왔다라는 느낌까지도 또 안 들어요. 지난번에 6.14마 특별경주 대상경주에 나와서 꼴찌했고요. 그 전 경주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은 빠르지는 않아요. 늦발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를 보였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너무 편성이 약하니까 그 데뷔전을 치는 신마디 하나같이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팔리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9번을 놓고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사마 아델 스파이커가 실전에서 좀 빠르지는 않았지만 선행까지 나서면서 갈 때까지 한번 가봤는데 당시에는 1300이었고 이번에는 1000m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하고요. 1번 퀸 오브 더 월드가 선유권 가담시키고 나서 채축 동반하고 올라온 거리인데 여유는 없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4번 아델 스파이커가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00m로 거리를 줄였다 하더라도 퍼지면 9번이 압박을 한다든가 그럼 1번 같은 마필이 차분하게 따라가다 한 발 쓰지 않을까. 뭐 원더풀 스마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스프링 왈츠는 순발력은 좋은데 약간 좀 기대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기대는데 과연 그 변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을 보여줍니다. 9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다른 마필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축을 놔야 될 것 같고요. 정합자 한번 볼까요? 부산 2루를 보면 일단은 5번이 엄청나게 잡혔네요. 이게 조교 때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저는 축은 9번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9번을 이길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9번 놓고 하십시오. 자, 부상경마는요 9번을 놓고 요렇게 3, 4, 5, 1까지 배당 나오겠다. 5번이 이렇게 많이 팔려주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뭐 현장에 갔는데 배당이 너무 없다고 한다면 구멍수로 좀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다. 서울경마 끝나고 부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서울경마를 다 한 다음에 후반부에 부산 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답 안 나온다고. 저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서울경마를 그냥 쭉 갈게요. 11경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서울경마 끝나는 다음에 지금 부산경마 1경주 했지만 부산경마 2경주, 3경주, 나머지 경주 부산경마까지 녹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한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요거는 광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700m. 6경주입니다. 일본 원더풀 이브는 마필의 장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변화도 혼조나 중에 한 발이에요. 의외로 선유권의 전교도 한테를 맡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1번 놓고 4번, 7번. 7번 대변화 접전입니다. 1번, 7번, 3번.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한번 대군 재팬은 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제는 컨디션이 좀 올라왔어요. 6번 문학스나미가 멋진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걸으면 회복해놨기 때문에 1번을 놓고 1번, 3번. 6번, 3번, 1번. 자, 한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오경주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일단은 인기권의 아피들이 상당히 빠르죠. 사과랑도 빨라, 뭐 금성황제도 빨라, 정강사도 뭐 느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마필이 돋보입니다. 빠른 거죠. 골드스탯도 빠르죠, 맞아. 요 세 마리가 굉장히 빠르죠. 다시 할게요. 골드스탯, 사과랑, 금성황제 이 세 마필 굉장히 빠릅니다. 누가 선행을 갈까요? 의지가 있는 놈이 가겠지. 뭐 그렇게 말하면 다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세 마리에 선행 간다면 전 여기서 한 마리만 살려놓을 겁니다. 그 한 마리는 가지고 갈 거고요. 나머지 조합을 해야 될 마필들이 있어요. 자, 충분히 배팅할 값어치가 생겼죠. 사과랑과 금성황제 골드스택은 모르겠는데 이게 인기권입니다. 사과랑과 고항금성황제는. 근데 이게 대끼리의 막권일 수도 있고 이 중에 이 세 마리의 아필들 중에서 한 마리는 한 대원을 자르고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승부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종합지로 잠깐 보면 어디 갔어? 너무 헷갈린다. 출전만 있기도. 경주를 보면 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구나 골드스택은 정상스타 잡혔구나. 이렇게 세 마리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세 마리 제가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단 한 마리만 한대원은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한대원의 충막감을 따라 놓고 할 것인지는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060-706에 999 들으시면 10분 전에 반드시 녹음해 올 테니까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똥말경주죠. 뭐 말이라고 할 이름 붙이기 자체가 좀 쪽팔리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별점 B 타입으로 능력 없는 마필들 모아놓고 니들끼리 뛰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본 기수들이 한 얘기만 놓고 본다면 내용이 가장 좋은 마필은 20번 골드레벨입니다. 승급전이죠. 이동화 기술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안 타단 말이잖아요. 느낌이 괜찮다. 조교 때 느낌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느낌만 괜찮은 거지 마필 능력은 없는 마필이에요. 더더나 승급전이고 다른 마필들도 호락호락한 마필들은 아니죠. 전형적인 바닥에서 취입이 하고 늑발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뭔가 충막감으로는 좀 불안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만나본 이동화 기술의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느낌은 좋다라고 했고요. 에이스 동키는 승급전인데 전 이게 지난번에 어떻게 우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뭘 아무것도 없던 말인데 갑자기 올라와서 취입을 해서 그러니까 편성이 개였다는 얘기죠. 전 이거 보지도 않고요. 이건 안 되고요. 큐피드 바비는 편성 잘 골랐고 아마로는 늦추이 항상 한 발이 있죠. 정말 제가 똥말이라고 말씀드리는 청담호랑이 선행도 가면 좋은데 선행조차도 매끄럽지가 않아. 이건 그냥 지우겠습니다. 청담호랑이 지우시고요. 이거 인기만가? 인기리겠는데? 살려놔야 될 마필 많아요. 시스프마 위너도 오히려 살려놔야 되고 레드선 살려놔야 되고 골드레벨은 당연히 살려놔야 되고 충마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 자, 한 달에 노리고 싶은 마필은 레드선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바람조차 안 불더라고요. 이게 없다고 얘기가 나왔겠지 뭐. 아니면 배당판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사실. 지난번에 동료제팩이 올라와 편성이 약했는데 올라온 건 맞지만 그래도 선행까지 갈 수 있던 마필인데 이렇게 병실 취급을 당하나? 당일날 현장에서 배당판 한번 보세요. 이 배당판에서 너무 인기를 못 끌면 20번 레드선은 안 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컬러즈 킹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잡혔다? 지우십시오. 씨발 예상가게 다 이렇게 쓰레기야. 큐티 거기는 나오는 가능성이 있죠. 에이스 동키 잡은 사람은 모르고 지우고 청담호랑이 지우고 야, 한대원이가 한골 하겠는데 여기서 9번, 10번, 12번 살려놓을게요. 그리고 2번 살려놓고 한 마리 더 살린다면 4번까지. 그러면 번호 나왔죠? 2번, 4번, 9번, 10번, 12번. 4마리, 5마리 아플들인데 그 중에서는 10번을 조금 더 충막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2번이에요. 네, 내용은 이동하기 수가 10번 고드레벨 괜찮다고 했어요. 이거 터졌어요. 그냥 나는 이 컬러즈 킹이 이 정도로 잡혔다고 한다면 야 정말 행운 아닌가? 이건 진짜 운인데 컬러즈 킹은 빨리 지워야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적중원비. 자, 설금화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것도 뭐 악경주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강축이 있죠. 바로 2번마 금성 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6월달 경주 1등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전개가 편성이 약했다. 암말들만 출전했던 경주고 선입권 차분하게 가담을 하면서 그냥 얼레벌레 타다가 그냥 우승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7월 6일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밀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8월 18일 날 문세영 기수의 선이 들어왔고요. 선행을 주도하는 걸음이 나오자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역시나 문세영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마필인데 자 문제는 한번 봅시다. 문학의 전사도 선행 아니면 갈 부가 없죠. 얘도 악착같이 밀 것이고 금성여왕도 악착같이 밀고 나올 겁니다. 게이트의 여건은 2번이 더 낫지만 사실 문학의 전사의 순발력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7번이 선행을 가버리면 2번을 안쪽에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되냐? 좀 가능하다고 봐요. 왜? 문학의 전사가 워낙에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2번의 압박을 이겨내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2번과 7번 싸움에서 7번이 지지 2번이 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한대간의 판단으로 이번 경주 강력한 축이다. 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편성을 잘 골라낸 충막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마 금화 어누아티는 지난번에 졸전이긴 하지만 올라오는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요. 6번과 맥파이는 사실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혼전 중에 한 발이라는 점에서는 그래?
발은 있지. 실마 제마특급도 있어요. 이 세 마리가 우선입니다. 제마특급은 사실 결정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밋밋하죠. 근데 이러한 마필들이 선유권을 전개한다든가 가담을 하면 워낙에 뚝심 있고 대단하고 내가 여기선 왕이야 이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얘가 버텨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밋밋한 이 실마 제마특급 같은 마필이. 불안불안한 건 7번 문학의 전사예요. 사실 선양 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선양을 가도 이 금성 여왕의 입장에서는 그 문학의 전사를 빨리 잡아내지 못하면 자기가 졸전을 펼칠 걸 알아요. 근데 얘는 지구력이 없어. 7번은 이해되십니까? 요거 잘 메모를 줬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놓고 3번, 6번, 7번 요새 마필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기도 한번 볼까요? 뭐 인기도는 비슷하게 잡혔어요. 문학의 전사가 이게 뭐 워낙에 소수의 사람들이 잡은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현장 가서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자, 설경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한꺼번에 일요일 경마기에 최대 하이라이트 더바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 갔으니까 광고 한번.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 700m 육경주입니다. 앨범 원더풀 이브는 오바필의 장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변화도 혼존화 중에 한 발이에요. 의외로 선유권의 전개도 한테는 같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1번 놓고 4번, 7번. 7번 대변화 접전입니다. 1번, 7번, 3번.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한번 대군 재패는 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얘는 컨셉이 좀 올라왔어요. 6번 문학드나미가 멋진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걸으면 회복해왔기 때문에 번을 놓고 1번, 3번. 6번, 3번, 1번. 자, 한대원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마필들이 있죠. 심장의 고동은 최근 경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더풀 잭팟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연승을 했던 마필이죠. 부리고리도 상당히 잘 띄워주고 있고요. 최근에 짱콩은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지난번에 사연이 있어요. 낙마가 됐죠. 기수 낙마가 되면서 당시에 상당한 바람몰이를 했던 배당판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인데 결국은 졸전으로 실격 처리가 돼버리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올지. 원래 짱콩은 이번 경주에 출마 투표가 안 되는 거여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른 마필이 출마 투표를 안 하면서 1600m는 마리수 제한이 있어요. 10마리밖에 못 뜁니다. 예, 이게 원래 정한 겁니다. 마사회에서. 코너를 너무 바짝 만나기 때문에 왜 정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10마리로 제한을 뒀고요. 짱콩이 11번째였었는데 다른 마필들이 못 쓰면서 이 짱콩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과연 짱콩의 준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인기권 안에서 끝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 마피들 중에서 충만감은 누구고 주력 한방 막권은 무엇이냐. 이게 이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막권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누가 힘을 주고 누구한테 때려야 되느냐. 그 한방 막권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라는 거예요. 자, 한대건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나필이 선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이번 8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난 네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필이 부진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이번 8경주만큼은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원 더바가 메인 승부처. 아, 내가 한대원 선택 잘했어 이런 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한테는 하이라이트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근데 너무 싱거워. 대상경주인데 KRA컵 대상경주고요. 그랑프리를 출전을 예정하고 있는 청담도끼, 돌콩, 문학치프, 서울의 대표 마필 나왔고요. 부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다 꼬랑지를 내리고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백문백답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용감하게 김명관 조교사는 용기를 내서 2마리나 내보냈습니다. 이런 게 조교사지. 솔직히 말해서 깨질 때 깨지더라도 다른 조교사들은 도대체 뭐야. 어쨌든 3마리가 청담도끼, 뭐 돌콩, 무락치프 이 마필들이 뭐 인기권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무락지프는 코리안컵에서의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니 청담도끼도 마찬가지고 두 마필 다 코리안컵에 잘 떴기 때문에 뭐 또다시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문제는 2000m라는 경주거리다 보니까 누추입을 했던 돌콩에게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은 조교 때는 매번 안 좋은데 이제는 안토니오 교수까지 불러들이면서 변호선 조교사가 최후의 카드를 뽑아둔 것이 아닌가. 또 청담도끼는 게이트 2.1번이다 보니까 투데이만 따돌리면, 아니 PK 파티를 투데이만 따돌리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6번하고 8번이 좀 빠르긴 하지만 과연 청담도끼도 지난번 코리안컵에서 선행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전개에서 경기를 펼쳤다는 점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게 더 좋은 마필이라서 과연 임기현 기수의 선택이 1번 게이트에서는 무엇일까? 하여 게이트 바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마리 마필들이 있다면 유일하게 도전한 마필이에요. 9번마 백문 백답이, 그리고 강단 있게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안대권 없고. 서울의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복병권은 샵 넣고, 아니면은 뭐 티즈 플랫, 이런 마필들이 2000m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써서 이 인기권에 한 마리만 잡아내도 상복 맞고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놓았다가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문학집부터 좋지만 오마 돌콩과 일본 청담도끼 중에서 충분 선정을 하겠습니다. 문학집은 정이 안 가. 나는 저 마필이 저 정도 능력이었었나 것도 사실 의문시돼요. 이러한 마필들이 꺾어질 때는 순식간에 꺾어집니다. 돌콩하고 청담도끼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지만 지금 완전 정점에 올라가 있잖아요, 문학지프가. 근데 이 정점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 건데 조금 불안불안해요. 뭔가 느낌이 싸한 게 매번 깨졌던 마필이거든요, 사실. 언제면 부담적으로 꺾어지든가 꺾어지겠죠. 어쨌든 세마리는 좋아요. 인기권도 뭐 그렇게 팔리고 있네요. 백문백답보다는 투데이. 뭐 이건 어차피 예상가들이 많이 안 잡은 거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콩의 선전, 청담도끼의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것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기 중에 하나예요. 뭐 말이 없어. 아니 말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확연한 충막감? 이게 눈에 안 들어와 사실. 조은이 가는 거리를 줄였으니까 조금 더 경주에 조건은 나은 건 맞는데 이 마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불안불안한 맛이 없지 않아 있죠. 뭔가 여력이 없고 항상 좀 깨질 듯한. 근데 지난번 경구 때는 상당한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안 될 건 없는 편성이고. 아 지긋지긋하네 이거. 안 될 건 없는 편성이고요. 골드블랙은 농땡이가 심하고 번개라이언은 지난번에 강급이었었죠. 강급당 경주에서 선행 가니까 한 바퀴 돈 건데 얘가 선행 가나요? 네, 뭐 선행을 가도 되나요? 뭐 대군 천하가 선행 작전의 단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은 조금 더 불리해질 것 같아요. 탑매직 마스터는 승급전에서 얼레벌레 탔고요. 뭐 걸음을 놓치긴 했지만 안 될 만큼은 아니고. 그만 인천 치프가 결국은 해결사의 문세영 기세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강공이 예상이 되고요. 시험 하와이 보스는 매번 늦발에 늦추이. 매번 그따위니까 깨지는 거예요. 3착으로.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일단은 이마필 이 세 마리 앞에 5번, 6번, 9번 중에서 축을 세워서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애매해요.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합지를 한번 봐볼까요? 종합지상으로는 오마 대군 천하가. 근데 이 오마 대군 천하가 뭐 우승도 할 수 있고 선행을 나가면 좋겠지만 선행이 이렇게 발주기 굉장히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밀어서 막 이렇게 선행하는 마필이고요. 항상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는데 부담량이 57이면 한 이게 축인가 이런 조금 걱정이 없지 않아 듭니다. 현장에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언급해드리는 마필들 안에서 경주가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경마 11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잔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은 레이징 엔젤
위너 브라운, 그리고 뭐가 있죠? 티아고 터치. 이 세 마리가 인기권이죠. 이 중에 한 마리는 내용이 안 좋아요. 근데 이 기수가 항상 내용이 안 좋아도 입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기수입니다. 누군지 제가 실명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걱정이긴 한데 솔직한 거로는 과천벌에서 넘버 3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좋은데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고요. 이번에도 그 마필이 안 좋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한 소식을 듣고 한대건은 그 마필을 놓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자, 이 세 마필 중에 내용이 가장 좋은 마필을 충분히 놓겠습니다. 직접 기수한테 들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이번 경우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겁니다. 내가 이거 왜 쓰고 있지 지금? 아, 참 쓸데없는 샀나? 뭘로요? 돈으로 드리겠죠. 계속 쓰는구나 진짜. 하나는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이 세 마필의 인기 마필 중에서 한 마리는 내용이 안 좋고 한 마리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자, 한대건이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파트너 마필,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필들도 당연히 뭐 이 안에서 때릴지 아니면 다른 마필을 엮어서 갈지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죠. 한대는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배당판에서는 뭐 비기어도 팔리고 날지가 않네요. 님의 향기도 팔리고 제가 세 마필 말씀드린 말고도 비기어와 님의 향기까지 인기공은 제도가 되고 있다면 이경주에 대한 한대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중배당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는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반드시 잡아낼 수 있도록 지난주 한방막건처럼 시원하게 때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경마는 마무리하겠고요. 부산 경마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 준비 과정이 필요할 때는 광고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700m 경기. 육경주입니다. 앨범 원더풀이브는 마필의 장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대변화도 혼조나 중에 한 발이에요. 의외로 선유권의 전개도 한 대를 맡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1번 놓고 4번, 7번. 7번 대변화 접전입니다. 1번, 7번, 3번. 14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한번 대군 재패는 뭐 따라하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제는 컨디션이 좀 올라왔어요. 6번 문학드나미가 멋진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걸으면 회복해놨기 때문에 1번을 놓고 1번, 3번. 6번, 3번, 1번. 자, 부산경마 제2경주입니다. 한전에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신마들의 경주예요. 경주광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인기권은 퍼스트스타. 인기도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인기도를 본다면 퍼스트스타, 샤이닝 아이, 오버추어? 네, 오버추어. 그 다음에 에코화이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종합지를 써서 저도 역시 뭐 이 마필들이 인기권이라고 보는데 이 안에 한대원의 축이 있어요. 네,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고 저는 두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저건 다음에 나오면 저거 놓고 승부하겠다. 저건 쌍대가리다. 타는 꼬라지가 와, 아주 한대건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산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얼레벌레 타고 꼴찌하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굉장한 선전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에 그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걸음보다 200%더 띄워줄 걸음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마필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한대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를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이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요. 일단은 뭐 충막감은 드러나 있다고 봐요. 바로 3번 말 라운 역으로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자꾸 방송 중에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
이게 이 마우스를 계속 움직이고 별표를 그려야 된다는 이 심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별표 정말 잘 그리고 싶거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압박이 되네. 기본적인 순발력도 보여줬고요. 데뷔전에서. 또 결승선 앞에서는 제어하고 여유를 보일 정도로 상당한 인상적인 걸음을 보였던 게 라운드 걸입니다. 물론 부산은 이러한 나피들이 졸전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뭐 이유가 있든 졸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게이트 안쪽 조건에 발빠른 마필도 크게 눈에 안 띈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3번 마필은 빠지지 않을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후차권의 몇 도가 좀 있어요. 4번 BK 빅터, 7번 해피어기, 10번 지구력 88. 이 10번 지구력 88은 지난번 경주 때 9.1배배당 생각보다 배당이 안 나왔었는데 한대고는 이거 승부 경주로 가져가서 여러분들과 기쁨을 같이 나눴던 마피이기도 하죠. 인기 1위마인 해피어기를 뒤로 밀어놓고 한 방으로 승부하자 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호흡기 쪽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호흡기도 많이 좋아져서 과연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3마리를 제외하고 다른 걸 사기에는 뭐 일본 러브레터 정도가 또다시 인코스의 1번 게이트다 보니까 복병감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도 이 세마피를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러브레터는 지난번에 연하게 레이스가 잘 풀렸죠. 그래서 뭐 재미도 없는 경주고 3번 놓고 뭐 배당도 없는 경주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구멍수 압축이고요. 내가 이제 어디로 때릴 것이냐 요것만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러브레터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네요. 다시 한번 최적 중에 버틴다는 건가? 그때 끝거는 좋지 않았는데 저는 안 볼랍니다. 이 러브레터가 뭐 언제부터 능력마다 아니고 3번 놓고 해보십시오. 3번 놓고 후차권에 인기권의 앞필들 4번, 7번, 10번 세원의 앞필 좋고 복병마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건 제가 현장에서 전화해서 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어요. 현장에서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상경마 2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약간의 기복형의 마필들 능력이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지난번에 우승했는데 능력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문으로도 제가 확연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닌 전형적인 기복형이죠. 잘 뛰었다가 꼴찌했다가 잘 뛰었다가 꼴찌 넣다 뺐다라는 그런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전 마필들 중에서 한 3마리나 4마리는 이번 경주에 강공이 예정돼 있어요. 그 중에서 2마리는 한대건이가 능력을 믿고 있는 마필이고요. 한 마리는 안하짜리. 그러니까 제대로 칼을 갈아놓은 마필인데 아예 이러한 경주들은요. 칼을 갈아놓은 마필을 대가리 놓고 승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마필이 그만큼의 인고의 세월을 지키면서 그 폭발력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가라는 것은 매번 먹을 수 없죠. 매번 우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복형 마필들은 기회가 왔을 때 단돈 몇 푼이라도 아니면 우승까지 한다면은 금상첨화고요.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마필을 한대건 잡아놨습니다. 한대건이가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가는 경주 4경주요. 반드시 배당권으로 한번 잡아볼 테니까 부산경마 비행경주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서부 캐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풀어지면은 이제 한계가 슬슬 오는 것 같은데 그때 안 풀어지겠지? 애들이 풀어졌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풀어지네 말새끼가. 그래서 마방에서는 1200으로 거리를 줄였고요. 서부캐 아직까지는 뭐 딱 버리고 싶다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실무 아르카디아는 뭐 꾸준하게 뛰니까 지난번에 깨지긴 했지만 이 두 마필이 인기 2강이고 뭐 능력상 안 될 건 없고 복병마가 의외로 더 재밌어요. 뭐 3마 스팟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이고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고요. 3마 패션 오브 마리는 지난번 경주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개가 좀 잘 풀리면 뛰는 마필이지 전개가 꼬이 보내면 좀 덜 뛰는 마필이고요. 블랙텐이 들어온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 인기권의 사무카카 아르카디아는 굳이 뭐 설명을 할 필요 없는 상승세의 마필들이고 서부캐는 특히나 거리를 12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조건은 더 나아졌어요. 근데 이 세 마필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마필은 이 두 마필 서브캣과 아르카디아 중에서는 서브캣이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점 한번 볼까요 이거는? 궁금해지네. 서브캣과 뭐 비슷비슷하네요. 어쨌든 이게 2배를 넘지 않아야 정상인데 2배를 넘는다고 한다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깨집니다. 부상격만 이게 정석이죠. 아예 점배당으로 팔리든가 2.0배 미하로 팔린다면 좀 더 낫지만 아예 출발부터 2.1배, 2.5배 이렇게 팔리잖아요.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부러지는 겁니다. 100%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현장에서 한번 배당판도 확인해보고 최종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3복만 깔아주세요. 3복 승시. 서브캣에 뭐 아르카디아 깨질 때 지들이 1, 3차가 하든 1, 2차가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이 서브캣과 아르카디아를 놓고 3복 승시를 공략하면 되죠. 자, 부상만 6경주입니다. 역시나 뭐 단촐한 편성이고요. 8마리 마필들은 최근에 미쳐있는 마필이 광화문 시대예요. 예전에 뭐 선행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봤는데 지난번에 늦취입을 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을 치르게 됐죠. 의외로 취입도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화는 온 것 같고요. 각지 변경도 되어 있는 만큼 관심은 갑니다. 뭔가 그레이트록이 충막감이 아닐까 봐요. 현등급에서는 그래도 강단도 굵었고 일단 발주가 빨라요. 뭐 다른 퀴즈킨이나 이런 마필들 빠르지만 걔들이 간다 하더라도 그레이트록이 가장 그 안에 선유권에서 경기를 펼칠 여지가 높기 때문에 5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헤드 투 헤드는 다소 살아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벽봉감은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워윈디가 이번 경주에도 졸전을 펼친다면은 욕 좀 쳐먹겠죠. 광화문 시대와 함께 대끼리가 될 것 같은데 5번을 놓고 3번, 6번밖에 안 팔려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친다면은 이제 이 파워윈디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0일 경주에서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압도적인 인기 1위지만 이게 깨질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허튼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제 방송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된다니까 여러분한테. 인기도는 뭐 어차피 뻔히 나와 있을 거고 파워윈디에 뭐 그레이트록에 광화문시대 이 세 마리가 팔리겠죠. 뭐 파워윈디가 충마로 팔리는데 저는 파워윈디가 센 마리라고 안 보기 때문에 5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36인데 이게 배당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뭐 이런 7번, 8번 이런 나피들보다는 저는 2번만 헤드 투 헤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이상으로 부상경마까지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서울경마를 쭉 하고 부상경마 하니까 좀 더 낫네. 이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 혼자 찍는 방송이라서 제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경마 모두 마쳤고요. 승부처 문제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한 달간의 1회 경마의 승부처는요. 25811, 25811, 8경주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 부산은 2경주와 4경주입니다. 저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방송을 찍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거나 참 내가 뭐 이렇게 원하면은 뭐 이렇게 올리라고 해도 끝까지 뭐 말 하나 토시 하나 안다는 여러분들 내 방송을 보기만 하고 글은 쓰기 싫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럼 내 꼴은 대로 할게. 하여간 뭐 건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많이들 건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좀 더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